현재 시각 2025년 5월 1일 오전 2시 16분. 2시 16분? 학교 가야 합니다. 10시에 나가야 되는데. 아, 아직도 안 자고. 내일 일어날 수 있겠지? 10시에 나가려면 최소한 8시에는 일어나야 해서 6시간 더 못 자네. 오늘은 왜 켰냐면요. 지금 제가 개 졸리긴 하거든요. 개 졸릴 때 제 목소리는 어떨지 궁금해서 켜본 것도 있고. 아니, 내가 말을 좀 얌전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, 얌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. 왜 얌전하게 하고 싶냐면, 뭔가 얌전한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는 느낌? 신뢰를 더 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? 약간 그래요. 물론 당차고 힘 있는 그런 말투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인식이 되고 머리에 더 많은 걸 남기고 뭐 할 수 있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곤조곤하거나 뭐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이 말을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,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, 그냥 평소에 말을 할 때 너무 내 감정에 따라서 막 너무 흥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조금, 말투에서 감정이 묻어나오는 게 조금 덜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, 음, 그걸 뭐 연습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, 왜냐면 그것도 결국엔 성격인 거니까. 내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말투에 온전히 담아서 확 풀어내는 사람은 확 풀어내는 사람은 그런 성격인 거고, 그렇지 않고 내가 화가 나도 억울해도 이 잔잔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뭐 그런 성격인 거고 하니까,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면 저는 어느 쪽에 더 가깝냐? 글쎄요. 어디 쪽에 가까운 사람일까? 근데 저는 억울하거나 뭐 그런 때 눈물을 잘 못 참거든요. 그러니까 난 울고 싶지 않은데도 막 눈물이 차올라. 이 눈물샘에. 그런 편이에요. 혼난다거나 어떤 현실적인 꾸중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이렇게 이런 충고 같은 거를 들어도 뭐가 있나 봐요. 되게 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게 있는데, 그게 저는 싫거든요.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그래가지고. 근데 그거를 참는다고 해서 물론 참죠. 눈물을 또르르 흘리진 않죠. 흘리진 않죠. 그쵸?
근데 코끝이 빨개지고 이런 거를 숨길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흐르진 않더라도 맺히는 것까지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. 그러지 않고 싶은데, 그러지 않는 방법을 아직 모르겠어서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좀 잘 우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슬픈 영화나 슬픈 드라마, 슬픈 장면, 이런 거를 볼 때 일부러 울음을 참는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눈물이 나는데 왜 참아야 하지? 뭐, 물론 눈물 흘리는 게 남 앞에서 운다는 걸 좀 쪽팔려 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는 있죠. 존중합니다. 그럴 수 있죠. 당연히 그렇죠. 방금 저 또한 남 앞에서 우는 게 꺼려지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 거라기에는 그런 슬픈 장면을 보거나 한 때가 아니라서 많이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뭔지는 아는데 그냥 눈물이 나면 슬픈 장면으로 봤으니까 눈물이 나면 그냥 울면 되는데 뭐 굳이 참으려고 뭐 가오가 있지 뭐 이러면서 참는 사람들 참 꼴값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음, 네, 진짜로 그런 정말 슬픈 장면을 보고도 웬만해서 안 우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슬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울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잖아요. 눈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잖아요. 그게 좀 신기해요. 네, 그렇습니다, 저는. 그냥 울어!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장면들이 가끔 있잖아요. 드라마 보다 보면. 누가 봐도 울으라고 만들어 놓은 장면에서 울고요. 아니, 뭐, 운다는 게 정말 슬픈 감정을 느껴서 우는 건 되게 드문 감정이지 않나요? 내가 드문 감정? 뭐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. 그냥 내 일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본다거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일 없이 그냥 내 삶을 살면서 슬픔을 느낄 구석이 없잖아요. 어떤 그런 감정에 큰 동요를 느낄 만한 일이 없어요, 저는. 네, 아직까지는. 제가 인간관계가 없기도 하고, 뭐 사람과의 교류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, 살면서 그렇게까지 격한 감정을 느낄 일이 별로 없어요, 저는. 그래서 그런가,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이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최대한 나도 느끼는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, 다른 건 잘 모르겠네. 분노?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. 슬픈 감정은 이렇게 보고 같이 슬프기 좋은데, 분노라거나 기쁨? 뭐 이런 어떤 행복감, 뭐 이런 감정들은
뭔가 그 감정을 똑같이 느낀다라기보다는 그냥 어, 너네 행복하겠네. 그래. 좋은 일 생겼네. 좋겠네. 하고 좀 그냥 남일 보듯이 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슬픔은 그렇지 않은 느낌? 슬픔은 나도 같이 슬퍼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.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딱히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지 생각을 안 해보고 녹화를 눌렀는데 생각보다 뭐 말할 거리를 좀 잘 만들었네요. 10분, 11분이 되어 갑니다. 오늘은 이쯤 해볼까요? 아, 그리고 요즘 고민 중인 게 있어요. 제가 젠존제도 하고 명조도 다시 시작했거든요. 왜냐면 명조가 캐릭터가 너무 잘 나와줬어. 지금 픽업캐를 4번 들어갔거든요, 4번. 금이 복각대 한 번, 카멜리아 복각에 한 번, 파수인 복각에 한 번, 그리고 이번에 오중 픽업. 거기에 상리오를 들어갔거든요, 저는. 상리오까지. 이렇게 들어갔는데, 지금 제 기억으로 픽돌이 한 번인가 났나? 지금 상시 5성 캐릭터가 제가 그 5성 선택권으로 뽑은 애가 벨리나였고, 카카로가 있거든요. 그 상시 5성 중에. 그러니까 카카로가 아마 픽돌로 나온 거라면 제 기억으로는 금이 뽑고 카멜리아 뽑고 파수인 뽑고 상리오 뽑을 때까지 픽돌이 딱 한 번 난 거예요. 굉장하지 않나요? 잠깐만. 금이 카멜리아 파수인. 픽돌 한 번도 안 났다. 한 번도 안 났네요. 한 번도 안 났는데 이번에 상류 뽑을 때도 안 났, 픽돌이 안 났고요. 그거는 무조건 나오는 배너인가? 아니지 않나요? 뭐 아무튼 근데 이 상리오가 한 30뽑인가에 나와줬어요. 3, 40뽑쯤에? 이러니 내가 명조를 안 할 이유가 없지. 물론 카멜리아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카멜리아도 한 2, 30뽑 돌렸는데 대뜸 나왔고 파수인 뽑을 때는 그 카멜리아 뽑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모아놓은 게 없어서 그 패키지 좀 질러주고 하면서 파수인은 뽑아줬는데 또 픽돌이 없이 나와줬고 그리고 금이랑 카멜리아랑 파수인은 전무가 없어요. 대신 전무가 없는데 상리오는 이제 제가 어떠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전무를 뽑아줬습니다. 쌉고봉으로 먹었어요, 무기는. 근데 괜찮아요. 캐릭터에서 픽돌이 안 났으니까. 그리고 명조는 무기에는 픽돌이 없기도 하고. 어떠한 결심, 상리오를 용암 전무해주면서 한 어떠한 결심. 제가 하는 게임이 젠존제랑 명조잖아요. 이 젠존제와 명조에서 나오는 남캐는 모두 모으겠다. 명함은 무조건 가져가겠다.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. 하려고 합니다. 네, 해볼까 해요. 그래서
사실 지금 이 명조 오중 복각에 남캐가 상리호도 있고 기염도 있거든요. 근데 기염은 이게 남캐로 올컬렉 하려면 이 기염도 뽑아야 하지만 아, 그 후반 오중 픽업에 브렌트가 있기 때문에 브렌트를 위해서 기염은 일단은 넘기고 나중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염이 복각을 해서 그때 뽑아줄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. 일단 지금은 상리오 명전을 해줬고 후반에 브렌트 명전을 해줘야 돼요. 그들에게는 근데 상리오도 브렌트도 다 본인들의 짝지가 있죠. 짝꿍이 있는데 그 짝꿍은 에, 고민 중입니다. 일단 상류의 짝꿍 음림은요. 이 평가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. 뭐냐 기염이랑 같이 완전 극초반에 나온 픽업 K인 것 같은데 기염은 좋다고 하는데 음림은 애매하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음림은 패스를 하고 브렌트 나오기 전까지 재화 열심히 모아서 브렌트 명전 해준 다음에 여유가 되면 장리를 장리는 또 후반에 브렌트랑 같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때 여유가 있다면 장리에 좀 남은 걸 투자해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. 브렌트 무조건 명전 해줄 거고요. 무조건 할 겁니다. 그리고 가능하다면 막 그 산호가 있잖아요, 명조는. 그 돌파 2개까지 할 수 있는. 그거를 써서 돌파도 해보려고 합니다, 브렌트는. 왜냐면 이 브렌트 메인 딜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돌파가 있으면 좋겠죠, 아무래도. 장미 없이 브렌트 쓰는 것도 하고 싶어서 뭐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젠존제는 지금 픽업 남캐가 사실상 지금까지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. 아니지. 아직 1.7 후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라이터 1명밖에 없습니다. 하루마사는 배포였고요. 사실상 라이터 하나였기 때문에 어, 올컬렉 이번 1.7 후반 캐릭터 명함씩만 뽑아줘도 올컬렉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재화 열심히 모아가지고 게다가 젠존제는 또 픽돌 상태거든요. 캐릭터가 12로 픽돌 먹고 네, 4연창가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0뽑은 넘게 모았거든요. 한 110뽑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휴고 명함을 뽑아주고 휴고의 전무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전무보단 라이터를 먼저 뽑을 겁니다. 그리고 둘이 잘 나와줬다. 그래서 재화가 조금 남는다. 하면 어, 휴고 전무보다는 라이터 전무를 먼저 뽑아주려고 합니다. 사실 둘 다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. 휴고는 악센트 쌀먹하면 되고 쌀먹이라는 단어 좋은 뜻인 게 좋은 뜻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안, 좀 안 좋은 뜻은 아니겠죠? 아무튼 악센트 쓰면 되고 휴고는
그리고 라이터는 제가 구속된 자가 3개거든요. 그래서 그거 끼워줘도 되지만 라이터가 지금 라이터가 복각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복각한 캐릭터들은 또 언제 복각을 해줄지 약간 기약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휴고는 지금 나오고 몇 버전 뒤에 해주겠죠, 복각. 그때 이제 전무 뽑아주면 되니까 만약에 둘의 명함을 안전하게 건진다면 예, 전무는 라이터 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하고 싶은 그 라이터 전무를 먼저 해주고 싶은 이유가 지금 제가 이블린이랑 아스트라가 있어요. 근데 둘 다 명전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라이터까지 명전으로 들어가면 제 최초 한정 픽업 한정 X급 픽업 3캐릭터로 이루어진 파티 하나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. 그것도 명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명함 전무까지 있는. 그 그림을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네,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거는 휴고와 라이터의 전무를 안전하게 뽑았을 때 명함을 건졌을 때의 이야기고요. 이제 지금부터 한 2주 남았어요. 1.7 후반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제발 그 전까지 재화를 열심히 모아서 둘의 명함만 안전하게 건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사실 100법 모은 걸로는 그냥 휴고 몸통 하나 먹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러면 안 돼. 라이터 뽑아야 돼. 근데 지금부터 2주 동안 만약에 라이터 픽 둘라면 고봉 픽 둘라면 와 180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리거 뽑으려다 픽 둘난 재화 상태로 100뽑까지 모으는데 걸린 시간에 비하면 1.7 후반은 너무 짧은데 과연 제가 모을 수 있을까요? 아니야, 할 수 있다.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. 22분 내. 오늘은 여기까지.